안녕하세요. 박규서입니다. 제가 다른 주제와 그리고 다른 업무를 하다가 이 허깅 페이스에 대해서 지난 동영상을 한 이후에 조금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허깅 페이스의 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인공지능을 어떻게 일반인들도 친해질 수 있는지가 제그 주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허깅 페이스에서 보시면 이 허깅 페이스의 각종 다양한 모델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I 모델을 쉽게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인퍼런스와 그리고 그 인퍼런스를 작동시키기 위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 왼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퍼런스가 뭔지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러한 인퍼런스를 를 저희들이 AI 모델을 통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파라미터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라미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데이터 집합을 이용해서 그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는 법, 그리고 그 이 파이프라인이 다양한 부분에 사용이 됩니다. 이 비전 시각 부분이라든지 텍스트, 그리고 최근에 이 멀티모달에서도 이런 파이프라인이 사용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쉽게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허깅 페이스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는 많은 모델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은 이 여기에 있는 거와 같이 언어, 지금 현재 AI 모델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라든지 컴퓨터 비전, 그리고 음성, 그리고 멀티모달 작업에 대한 추론을 위해서 이 허깅 페이스의 각종 모델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럼 우선 이 인퍼런스라고 저희들이 인공지능 모델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인퍼런스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뭔지 한번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퍼런스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에서요. 컨텍스트에서 모델이 학습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예측하거나 또는 분류 또는 결정을 내리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전 동영상에서도 보면 꼭 허깅 페이스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이 주어졌을 때 그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감정이 뭔지 그런 감성 분석하는 그런 부분들도 다 하나하나의 인퍼런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러한 인퍼런스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부분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허깅 페이스에서 만든 이런 사용하는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 허깅 페이스의 트랜스포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시각이 됐든 텍스트가 됐든 아니면 오디오가 됐든 아니면 멀티모달에 대한 관련된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통한 예측, 분류 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퍼런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하는 기본적인 함수가 이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죠? 함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인공지능을 사용하기 위한 도구, 툴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아마 여러분들도 인공지능에서 사용하시는 각종 업무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텍스트 분류라든지 또는 객체를 인식한다든지 어떤 사물이 주어졌을 때 그 사물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고양이가 주어지면 그 고양이의 종이 뭔지, 또는 강아지가 주어지면 그 강아지를 인식하고 또 강아지가 어떤 종류인지 이런 부분들이 다 객체 인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런 부분들이 더 많아지고 자연스러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음성 인식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각종의 질의응답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허깅 페이스 등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더욱더 대세로 굳어지고 있는 이 멀티모달 작업에 있어서도 이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 이러한 그
작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허깅 페이스의 각종 그 내용들을 계속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필요하시면 계속 그 제 허깅 페이스에 관련된 그런 동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이나 또는 개선점을 주시면 그런 부분들도 향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가면서 수정할 부분들이 있으면 더욱더 수정하고,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면 여러분들과 계속 그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 사용법에 대해서도 기존 동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만, 오늘도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시된 이런 문구들은 여러분들이 혹시 그 필요하시면 보시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만든 부분이고요. 중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실제 돌린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런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함수 또는 툴이 없었더라고 하면 인공지능 모델을 돌리기 위해서 각종의 다양한 그 세팅도 해야 되고, 그거를 런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뭐 굳이 그렇게까지 깊게 개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함수 하나만 가지면 그 다양하게 만든 모델과 그 데이터들을 쉽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파이프라인은 아주 쉬운 도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을 마치 뭐라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텔레비를 볼 때 텔레비전의 각종 이론적인 거나 기술적인 부분을 몰라도 리모컨 작동 방법만 알면 우리는 다양한 재미난 그 TV 프로그램을 시청을 합니다. 역시 저는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리모컨과 같은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즉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그 안에 딸려 있는 그 복잡한 그 코드라든지 그런 부분을 몰라도, 또는 수식을 몰라도 쉽게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좋은 모델을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혹 좀 더 자세한 부분을 원하시는 분은 이러한 그 곳에 가셔서 좀 더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럼 파이프라인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먼저 파이프라인을 생성을 하고 어떠한 작업을 할지 지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번 예제에서는 여러 예제들도 있습니다만, 기존에 저희 그 동영상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텍스트 분류라든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만, 오늘은 음성을 인식하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는 텍스트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동 음성을 인식하는 작업도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기존 동영상에서와 마찬가지로 트랜스포머에서 파이프라인이라는 함수를 임포트 불러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작업을, 기존의 동영상에서도 그랬습니다. 나는 어떤 작업을 할 거야? 그랬을 때 태스크, 나는 오 자 자동 음성 인식 작업을 할 거야. automatic speech recognition을 할 거야라고 이렇게 한 줄로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줄로만 해서 작동을 시켜 주시면 이 작업 준비가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저희들이 사용할 AI 모델을 이렇게 하면 다 불러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AI 모델한테 어떤 입력을 주어야 되죠. 그래야 출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파이프라인에 입력을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실습 예제는 음성이기 때문에 음성 오디오 파일을 입력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전 그 유명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의 일부 중에 해당하는 오디오 파일을 이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이 여러분들도 요거를 치시면 그 해당 파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파일을 이렇게 집어넣고요, 입력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실행을 시키면 이와 같이 텍스트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즉, 이 음성 파일 안에 이러한 텍스트가 있습니다라고 하고, 즉 어떤 모델이요? 예, 지금 기본적으로 요 안에 지금 넣었던 기본 모델이 작동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 결과물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I have a dream, but one day 이렇게 해서 끝에가 it's tree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 답은 이겁니다. I have a dream that one day this nation will rise up and live out
the true meaning of each creed.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약간 그 차이가 납니다. 정답이.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결국 모델이 어떤 그 성능이 좋은 모델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정답을 줄 수도 있고 약간 정답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뒷부분에 가서 다른 모델을 써서 이 정답을 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금 사용한 이 음성 파일을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요 안에 불러와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원음으로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시면 I have a dream that one day this nation will rise up and live out the true meaning of its creed. 네, 들어보셨죠? 예,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유명한 연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음성을 자동 인식 변환해 주는 인공지능 모델을 지금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모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요 위에서 보시면 이 해답이 여기 텍스트 부분이 정답과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모델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은 저희들이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허깅 페이스에 가서 보시면 이 다양한 이렇게 모델들이 있습니다. 음성 인식 모델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요 동영상에서는 그 모델들 중에서 Whisper Large V 버전 2 모델을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 말고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다른 모델로 이렇게 바꿔 넣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그 모델로 바꿔 넣으면 여기에 보시면 파이프라인에 모델 오픈 AI에서 나온 Whisper Large V2를 이렇게 바꿔 넣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당연히 이 모델이 기존에 들어가 있던 이 모델보다 성능이 좋기 때문에 아마 정답이 더 가까운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 동일한 입력을 넣어서 실행을 시키면 다음과 같이 밑에 보시면 이렇게 I have a dream 이렇게 해서 it's creed 그렇게 결과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이 Whisper Large V 버전 2 모델의 결과는 실제 정답과 동일하게 나옵니다. 즉 모델을 좋은 거를 쓰면 이렇게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그 결과의 성능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물론 당연한 귀결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하나만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지금 저희들이 썼던 부분은 이렇게 파이프라인에 어떤 모델을 지정해 주고 태스크를 지정해 준 것뿐입니다. 위에서. 이렇게 한두 줄로만 가지고 어떤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는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체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델을 다양하게 바꿔 보시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접근해 보시면 이렇게 구속품을 바꾸면서 실험해 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미를 느끼시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는 입력을 한 개로 했습니다만 입력을 여러 개, 이와 같이 음성 입력을 여러 개를 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해서 보시면요. 이 부분도 실제 돌려보면 이렇게 텍스트가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온 부분을 여러분들이 실습을 여러분이 해보셔도 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이프라인은 저희들이 초보자라든지 이런 어떤 일부분만 실험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그렇지만 대규모로 지금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오디오 파일도 짧고 한두 개 정도 올렸죠. 그렇지 않고 이런 부분을 대량으로 올리는 경우에서도 이 파이프라인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데이터 집합을 전체에 대해서 파이프라인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웹서버를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는 이러한 별도의 추가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경우에 따라 향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파이프라인 파라미터 부분입니다. 파이프라인은 저 위에서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모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인 부분들만 저희들이
사용하는 법을 봤습니다만 이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 파이프라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넣고 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매개 변수, 즉 파라미터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거는 이 파라미터 안에 많은 매개 변수들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개 변수를 지정을 해주면 이 파이프라인이 돌아가면서 그 특정 용도의 매개 변수에 해당하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 오픈 AI의 Whisper Large V2라는 걸 쓰면서 예를 들어서 my parameter를 1, 요거는 지금 가상의 파라미터를 지금 그 명칭을 넣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my parameter 1 이렇게 치시면 에러 납니다. 그렇지만 파라미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어떤 파라미터를 넣어 주면 그 안에서 작동을 한다는 거고요. 이렇게 이렇게 위에서 파라미터 1으로 해고 그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이 파라미터를 써 주지 않아도 그 파라미터 1이 실행이 됩니다. 또는 별도의 다른 파라미터를 또 쓰고 싶으면 파라미터 2 이렇게 쓰면 파라미터 2가 지정이 돼서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서 이 매개 변수가 실행이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따 실제 예를 통해서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파라미터 함수 이 죄송합니다. 파이프라인 함수를 사용하면서 좀 더 정교하고 좀 더 추가적인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종의 파라미터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한 파라미터를 이 파이프라인 안에서는 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해 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보시면요. 이 파이프라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요 파라미터는 예를 들어 태스크, 그죠? 예를 들어 저 위에서 저희들이 기존 동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만 그 문서를 분류하는 한 경우에는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지 또는 그 개체명 인식의 NER, 그죠? 그다음에 질의응답을 하는 question and answering, 그다음에 번역을 하는 translation,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테스트였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제 기존 허깅 페이스 동영상에서 제가 1번부터 쭉 해보시면서 같이 보셨던 분들은 이렇게 테스트를 통해서 그 파이프라인 을 여러 가지 일들에 사용한 부분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습에서도 본 것처럼 모델, 그죠? 모델을 바꿔가면서 파이프라인 안에서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도 하나의 다 매개 변수고요. 이 모델을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런 그 모델의 구성을 바꾸는 컨피규레이션이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텍스트 관련돼서 즉 자연어 처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 토커나이저를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바꿔서 사용을 할 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커나이저 또는 프레임워크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파이썬 같은 부분을 사용했을 때 텐서플로우를 사용을 할지 아니면 파이토치로 사용할지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다 지정을 해주면서 즉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툴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지는 결국 이런 파라미터의 조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장치를 사용할 건지에 관련해서 이렇게 디바이스와 관련에 대한 이런 그 파라미터도 있어서요. 예를 들어 GPU를 사용을 할 건지 아니면 CPU를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요 몇 가지 중에서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이런 태스크라든지 모델, 이런 토커나이저 이런 부분들은 제 기존 동영상에서 많이 봤고요. 예를 들어서 그 외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그 샘플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디바이스라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치죠. 그죠? 이 장치라는 부분. 즉, 디바이스 N이라고 하는 이런 매개 변수를 통해서 허깅 페이스의 이 파이프라인이 이 AI 모델을 작동시키는 데 있어서 어떻게 GPU를 사용할 건지 CPU를 사용할 건지를 지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 이 이 모델도 하나의 매개변수라고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이 디바이스형 이렇게 하면서 디바이스형이라고 하면서 이 특정 GPU를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이 GPU를 통해서 이 작업이 진행되도록 이렇게 그
명령을 내려주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CPU를 사용하고 싶으면 N에 -1을 지정을 해주면 CPU가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동을 시키면 이것도 역시 작동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배치 크기도 그 파라미터를 통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치라고 하는 거는 그냥 지금 저희들이 뭐 전문가분들은 뭐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 혹시 컴퓨터나 그런 부분 초보 되시는 분들은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배치 크기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한 번에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양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나르는데, 예를 들어서 상자를 나르는데 어떤 사람은 한 번에 한 개씩 나르고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뭐 힘이 있어서 5개씩 나르고, 그러면 그 부분들이 배치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AI 모델도 작업을 함에 있어서 작업을 할 때마다 한 개씩 할 건지 아니면 5개씩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해줄 수가 있다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런 부분은 물론 배치를 어떻게 하는지는 그 관련된, 결국은 사람도 물건을 나르는데 그 사람의 힘에 따라서 잘 다르듯이요. 컴퓨터 안에서의 이 배치 크기도 결국은 관련된 메모리 크기라든지 관련된 하드웨어 용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러한 배치도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한번 써 놓은 부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큰 틀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서는 여기 보시면 모델 요 파라미터, 아 요 예 파이프라인 안에 요 파라미터를 보시면 모델을 위스퍼 라지 버전 2를 사용을 하고 디바이스는 0이라고 지정을 해 줬고요. 그다음에 배치 사이즈는 2라고 설정을 해서 2개씩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 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보면서, 그죠? 이 안에 매개 변수들을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제가 돌린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예란한 부분을 제가 실제 그냥 놔뒀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려봤더니 이 경우에는 왜 에러가 났냐면, 아마 이 내용이, 그죠? 이 내용이 요 밑에 보시면 요 제가 이 오류 메시지도 한번 저희들이 그 검토하는 차원에서 제가 써 놨습니다만, 이 다 아마 그 하나의 영어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멀티플 랭귀지가 디텍트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위스퍼 이 버전 2 모델은 여러 언어를 동시에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죠. 이 허깅 페이스는 모델을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예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그 심리스 M4T라고 하는 모델을 한번 동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서 그 부분은 다국어 모델을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아 그건 혹시 다국어 처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 모델로 한번 모델을 바꿔 놨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고요. 그랬더니 그래서 동일하게 돌렸더니 작동이 됐고요. 그 결과물을 이렇게 봤더니 아래와 같이 보니까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지만 영어 같지 않은 것들이 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언어까지는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아마 이래서 윗부분에서 위스퍼 모델이 에러가 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페이스북에서 나온 M4T라고 하는 모델은 작동이 돼서 이와 같이 관련된 텍스트를 이렇게 산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 이렇게 모델도 바꾸고 그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수정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파이프라인의 배치 처리를 함에 있어서는 어떤 문단의 단위를 나누는 청킹 작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킹 작업도 사람이 일일이 그런 부분을 지시할 필요가 없이요. 파이프라인 안에서 이러한 청킹 작업도 어떻게 하는지, 즉 문단을 어느 정도 끊으면서 작업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알아서 해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그 사람을 편하게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파이프라인의 장점은 이렇게 속도도 향상시키고, 이렇게 음성 인식 같은 경우에 사용자도 편하게 해 주고, 또 결과에 일관성도 주는 이러한 다양한 이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보시면 디바이스를 봤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다음에 배치 크기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작업별 매개 변수로 좀 더 추가적인 부분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양하지만 이 예제에서 저희 이번 동영상에서는 하나만 봤습니다. 즉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살펴보는 부분들이 음성 파일이기 때문에 음성의 경우라는 얘기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 영화든 아니면 이렇게 저희들도 유튜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음성이 흘러갑니다. 즉 시간에 따라서 음성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유튜브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떤 자막을 처리함에 있어서 이 부분이 시간상 몇 초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지, 즉 타임 스탬프 같은 부분들이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그 지금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면서 이런 작업도 했습니다만 그러한 특정 작업 단위에 있어서 그 타임 스탬프 즉 어떤 특정 시점이 시간상 몇 분 몇 초인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그중에 하나의 매개 변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게 return time stamps라는 부분입니다. 즉 타임 스탬프를 결과로 보여주세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보시면요. 다른 여기는 사용 예인데요. 이 사용 예인데 이렇게처럼 여기서처럼 return timestamp true 이렇게 해 놓으면 타임스탬프에 대한 부분도 결과물로 같이 반응을 해 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기존 위에서 했던 부분하고 동일하고요. 파이프라인에 여기 보시면 return timestamp 해서 true 타임스탬프를 돌려줘. 이렇게 하고 돌려보면 결과물에 그 타임스탬프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결과물을 보시면 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청크에 대해서 위에서 청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단위로 하나하나 끊습니다. 즉 이 작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I have a dream 해서 여기 it's creed까지 해서 하나 이 이 문장을 지금 저희 그 분석을 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청크로 해서 이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it까지가 예를 들어서 시작점은 0 시점에서 시작을 해서 그죠? 0 초에서 시작을 해서 요 it까지가 11초 88이다. 그리고 그 뒷부분이 11초 88에서 시작해서 12초 38 그죠? 여기까지 그 음성이 진행이 됐다는 부분을 이렇게 타임 스탬프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과 자막 작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시간 부분들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또 유용한 기능을 이와 같이 그 매개 변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이러한 매개 변수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다가 이런 부분들은 없을까 하면 파이프라인의 매개 변수를 파라미터를 찾아가서 보시면 웬만한 부분들은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봤고요. 그리고 요런 부분들 이 타임 스탬프에 대해서도 보면 이러한 결과 부분들을 이렇게 제이슨 형태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은 참고로 해서 보시고요. 제가 설명 다 드린 부분들입니다. 그죠? 첫 번째 청크 0 초부터 시작해서 11초 8초, 11.88초, 그다음 게 11.88에서 12.38초까지 이게 이 음성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이렇게 AI 모델이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상기 코드의 추가 모델을 그죠? 다른 모델들을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위스퍼 스몰이라든지 그랬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도 진행을 해 주면서 타임 스탬프를 이렇게 찍어 주고 있고요. 또는 오픈 위스퍼의 라지 V2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돌려 봤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 동일하게 나오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청크 랭스 S라고 하는 이러한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하면 이렇게 긴 경우에 내가 원하는 형태의 청크대로 이렇게 쭉 예 결과물을 내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청크를 이렇게 30 하면 30초 길이 단위로 요런 부분들을 처리를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들을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저도 긴 거는 찾지 못해
짧은 걸 했더니 그 안에 그냥 다 처리가 된 거고요. 이 부분은 30초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 구글 여러분들이 그 대형 작업을 한 경우에는 저렇게 청크 랭스를 지정을 해주면 그 청크 랭스에 따라서 그 분류를 아니 그 작업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집합의 이 부분입니다. 데이터 집합의 파이프라인을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규모의 데이터 집합 같이 이런 데이터 집합의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반복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터레이터. 그 다음에 허깅 페이스 데이터셋의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터레이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함수를 통해서 반복문을 사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컴퓨터 언어든 원하는 수만큼 반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도 한번 보시면요. 제 코드 설명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만 한번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라고 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정하고요. 이 안에서 예를 들어서 1000번을 그 데이터를 생성을 합니다. 이 for라고 하는 부분은 파이썬에서 반복문입니다. 예, 그죠? 그리고 참 이 부분은 뭐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예, 좀 더 깊게 보시는 경우에 들으시면 되고요. 혹시 초보자분들은 '아 저런 부분도 가능하구나.'라고 이렇게 한번 참고로 지금은 잠깐은 들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하고 이 데이터셋 부분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1000번 돌려서 이렇게 myExample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죠? 문자열을 1000개 생성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1000개 생성한 거를 이 오픈 AI 커뮤니티의 GPT-2에 입력으로 집어넣어 줄 겁니다. 그래서 넣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기 파이프라인이 사용이 되고 있죠. 모델은 이거를 사용을 해서 파이프라인을 생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죠? 파이프에서 계속 돌면서 이 데이터에서 나온 거를 입력으로 받아서 여기서 결과물을 제너레이트 시킵니다. 아웃이라고 하는 부분에 결과물, 즉 요 위에서 my example이라고 하는 이 입력을 생성을 1000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1000개를 오픈 AI의 GPT-2에 입력을 넣어서 그러면 이게 생성 모델이기 때문에 그 들어온 입력에 대해서 결과물을 생성을 합니다. 그 부분을 out이라고 하는 결과물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참고로 그렇게 나온 그렇게 해서 생성된 글자가 몇 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결국은 이렇게 여기서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건 이터레이터입니다. 즉 이렇게 반복문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파이프라인에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 예시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하면 이게 1000번이 쭉 다 돌아갑니다. 그죠? 1000번이 돌아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작업을 통해서 도대체 그 문자열이 몇 개나 생성됐는지 제가 한번 찍어 봤습니다. 돌려봤을 때 198,621개가 찍혔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한 가지 아까 지금 아웃은 그 GPT-2가 생성해낸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샘플로 찍어 봤을 때 이와 같이 문장을 GPT-2가 생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이 문장이 뭐 옳고 그름의 문제인 뜻이 아니고요. 이렇게 데이터셋을 반복문을 통해서 이렇게 파이프라인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 부분이 저희들 오늘 목적입니다. 즉 이 위에서 이렇게 파이프라인 안에 그죠? 파이프라인 안에 위에서는 입력을 하나의 동영상만이나 하나만 넣습니다만 이렇게 그 위에 반복문을 통해서 다양하게 그 많은 데이터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셋의 허깅 페이스의 데이터셋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이것도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건 관련된 부분 돌리기 위해서 설치했던 부분이고요. 데이터셋을 인스톨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 샘플 예제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도 핵심은
이 트랜스포머 라이브러리에 이 키 데이터셋 유틸리티를 임포트해서, 즉 데이터셋을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을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그 관련된 데이터셋을 파이프라인에서 이용하는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해되셨으면 되신 거고요. 뭐 예를 들어 이 안에 있는 그런 코딩 부분들은 그 부수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안에서 키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가져옵니다. 이 부분은 위에서도 써놨습니다만, 키 데이터셋은 이 데이터셋에서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하는 데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이용을 해서 저희들은 오디오만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키 데이터셋에 셋 데이터셋이라는 그 도구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셋 안에서 오디오에 해당하는 부분들만 반복적으로 가져오는 이러한 작업을 쉽게 이렇게 몇 줄 안 되는 걸 통해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위에서 파이프라인은 역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세팅을 한 부분이고요. 그죠? 그리고 데이터셋은 이와 같이 데이터셋은 로드한 거고요. 즉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 기존 동영상에서도 많이 봤습니다만, 즉 여기서 크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부분, 그죠?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을 설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모델을 가져다가 어떤 작업을 할지 그 부분, 그 다음에 하나의 데이터가 아니라 다량의 데이터를 갖고 오기 때문에 데이터셋을 이렇게 로드 데이터셋을 통해서 불러오는 법, 그리고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이렇게 키 데이터셋을 통해서 그 안에 데이터셋 안에 있는 오디오 파일만 이렇게 쉽게 저희들이 가져오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부분을 했더니, 제가 참고로 이 부분도 프린트아웃을 해봤더니 이상한, 그죠? 결과물이 이상한 단어가 또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오디오 파일 안에 있는 음성이 좀 이상한 게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가, 제가 한 가지 그러면 모델을 한번 바꿔보면 혹시 이게 인식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기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 모델하고 동일하고요. 이 이 코드하고 단지 뭐만 바꿨냐면 오픈 AI의 위스퍼 라지, 저는 이번엔 버전 3를 바꿨습니다. 즉 위의 모델과 동일하고 위의 코드와 동일하고 여기에 있는 이 모델만 바꿨습니다. 모델만 바꿔서 돌려봤더니 여기 다 동일하죠. 키 데이터셋에 데이터셋 오디오 다 동일합니다. 그랬더니 결과물이 이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즉 아마 이 부분은 저 위에 있는 모델이 그 텍스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즉 모델을 좀 더 나은 성능의 모델 또는 적합한 모델로 바뀌면 이와 같이 그 결과물이 바뀌어지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결과물에 대해서도 그 정답과 정확한지는 제가 체크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먼저 번보다는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그다음에 웹 서버용으로도 이 파이프라인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 단지 여기서는 저희들이 이번 동영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요. 단지 웹 서버용으로 저희들이 이게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는 부분은 다 가능한 부분이고, 단지 웹 서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인 작업, 즉 성능이라든지 또는 모델 관리, 보안, 그죠?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그 입출력 처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별도의 복잡한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 참고로만 써놓은 부분이고요. 다시 그럼 돌아와서 저희들이 그럼 위에서 저희들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러한 파이프라인은 여러분들도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비전, 위에는 지금 저희들이 음성 인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펴본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비전 파이프라인도 가능을 합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비전이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나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이런 동영상을 넣어줬을 때 이게 무엇인지에 대한 인공지능을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당연히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임포트 했고요. 그 다음에 비전, 이 파이프라인에 이거에 맞는 모델, 즉 비전
시각을 처리할 수 있는 모델을 집어넣어 줬습니다. 물론 이것도 바꿔 넣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클래시파이어의 이 이미지가 지금 요 이미지입니다. 요 이미지를 URL로 넣어 준 경우에 그다음에 그 결과물을 스코어하고 라벨로 표시해 줘.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위에 나온 스코어가 가장 높은 스코어가 0.4335로 이 부분을 뭐로 인식을 했냐면 링스라고 하는 표본과로 인식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땐 고양이 같기도 하는데 아마 이 등치가 있다 보니까 아마 링스라고 말을 해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런 지금 저희들이 정확도보다는 이렇게 파이프라인 모델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미지를 넣어주면 이렇게 비전 파이프라인도 가능하다라는 거. 즉 파이프라인이 동일하게 음성뿐만 아니라 비전도 가능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텍스트의 경우에서도 저희들이 제 기존 동영상에서도 많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역시 마찬가지로 텍스트 같은 부분도 이렇게 모델을 넣어주고요. 그죠? 파이프라인에서 모델을 지정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문장을 주어줬습니다. 이런 문장을 주어주고 이것이 어전트하냐 이렇게 어떤 분류를 요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클래시파이어니까요. 그죠? 그랬을 경우에 여기 보시면 문장은 I have a problem with my iPhone that needs to be resolved as soon as possible. 그죠? 난 지금 아이폰에 문제가 있고 이것이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 결국은 여기 보시면 이 중에서 라벨이 어전트 폰, 컴퓨터, not 어전트 태블릿 이 부분입니다. 가장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아마 어전트하고 폰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어전트에 있는 숫자, 그 다음에 폰에 관련된 이 스코어가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잘 분류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 텍스트 부분에 대해서도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텍스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기존 허깅 페이스 동영상이 거의 대부분 이 텍스트 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더욱더 자세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최근에 와서 각광받고 더욱더 예, 그 붐업이 되고 있는 부분이 결국 멀티모달 파이프라인입니다. 즉 멀티모달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음성 또는 시각 또는 텍스트 이렇게 하나하나만을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다중 모텔리티 작업을 하는 게 이 멀티모달이고 이 파이프라인도 이 허깅 페이스의 이 트랜스포머의 파이프라인도 이 다중 멀티 모텔리티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보면 이 텍스트와 이미지를 즉 이미지를 결합한 이렇게 시각적 질문응답, 즉 비주얼 퀘스천 앤 앤서링 작업 같은 부분들이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즉 멀티모달 작업이 이제는 이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도 다 가능을 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 예에서는 인보이스, 송장 또는 영수증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텍스트 이미지를 가지고 그 안에 어떤 텍스트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예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기 전에 이런 멀티모달 파이프라인의 장점은 당연히 다양한 형태의 입력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 즉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등 다양한 형태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복잡한 작업의 수행이 가능하다는 부분, 그리고 사용자 정의가 가능하다는 이러한 부분들의 장점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번 이 송장 이미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실습하는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 OCR 엔진이 필요하고요. 즉, 그 이미지로 되어 있는 거 안에 어떤 문자가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 OCR 엔진, 그리고 이 부분을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이썬 테서렉트 액트, 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주고 있고요. 그죠? OCR, 테서렉트 OCR, 그 다음에 파이 테서렉트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테서렉트 OCR 엔진은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인식하고 추출을 하는데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파이 테서렉트는 파이썬에서
테서렉트 OCR 엔진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설치를 해준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 예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사용한 부분을 한번 밑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제에서 사용할 인보이스는 이와 같이 생긴 인보이스입니다. 그죠?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인보이스입니다. 이게 한글이 됐든 영문이 됐든. 그죠? 그래서 저희 목적에서는 인보이스 넘버, 여기에서 보시면 인보이스 넘버가 US001 이 부분입니다. 그죠?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는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송장 번호 읽기고요. 그리고 보시면 트랜스포머에서 파이프라인을 임포트했고, 물론 위에서 임포트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파이프라인을 설정을 합니다. 모델은 예, 결국 이 경우에 있어서도 멀티 모달 이러한 부분을 할 수 있는 모델을 선택을 해서 넣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죠? 만약에 이 부분이 아니고 텍스트만 하는 그런 부분을 갖다 넣으면 당연히 결과는 좋지 않거나 또는 에러가 나게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설치가 된 그 객체가 설정이 됐고요. 이 부분 안에다가 이 이미지가 좀 방금 전에 봤던 그 인보이스 이미지입니다. 그 부분을 넣고 퀘스천을 뭐라고 넣냐면 what is the invoice number?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인보이스 넘버가 뭐냐? 이렇게 해서 그 결과를 돌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가장 높은 스코어로 나온 앤서가 US001, 즉 확률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죠? 가장 높게 나온 게 US001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위치와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형 모델에서는 허깅 페이스의 엑셀러레이터로 파이프라인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추론 속도도 향상이 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구글 콜앱은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제가 그 실습을 통해서 실제 돌리지는 않았고요. 그렇지만 이 실제적으로 큰 대형 작업을 하시는 경우에서는 이렇게 엑셀러레이터를 설치를 하신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예,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더욱더 효율적이고 속도를 향상시키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그 인퍼런스와 그죠? 여기 있는 인퍼런스와 파이프라인 유지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 기존 동영상에서도 기본적으로 파이프라인이 계속 사용이 됐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이 중간 측면에서 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제 기존 동영상의 상당 부분은 물론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자연어 처리에 제가 중점을 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그리고 꼭 자연어뿐만 아니라 오늘 잠깐 살펴봤던 이런 음성 그다음에 시각, 비전, 그다음에 향후의 동영상 이런 부분들을 텍스트와 연결하는 그리고 각종 이러한 부분들을 총합적으로 바라보는 이 멀티모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 이런 허깅 페이스 그리고 물론 다른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계속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